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한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로봇 얘기를 할 건데요. 로봇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또는 얼마나 두려워하시는지 뭐 각각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은 좀 로봇을 가지고 좀 유익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양치기 소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양치기 소년 이솝우화 아시나요? 잘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데 늑대는 안 나타나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되죠.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은 그게 너무 재밌어서 동네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게 너무 재밌어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는 그런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진짜가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는 진짜 부랴부랴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에이 이번에도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거 아무도 안 오죠. 그래서 큰 비극이 벌어지는 이런 얘기 어렸을 때 다들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로봇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양치기 소년 얘기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제 의견입니다. 우리 기술 중에 양치기 소년 기술들이 몇 개가 있어요. 로봇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일면 동의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로봇 시대가 열릴 겁니다. 로봇이 나타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로봇 청소기 정도 있네. 이 정도고. 그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 로봇들, 뭐 뛰어다니고 뭐 인간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는 이런 로봇들 어디 있죠? 없어요. 그런데 양치기 소년 기술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는 아유 또 그런 얘기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로봇 세상이 올 겁니다. 이번에도 양치기 소년과 같은 그런 얘기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요번에는 좀 얘기가 틀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로봇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뭐 음식점 가면은 이렇게 뭐 로봇이 하나가 이렇게 조조조조 오면서 음식을 갖다 주는 장면 많이 보셨을 테고,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를 로봇이 만들어서 서빙해 주는 이런 장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양치기 소년 기술이 아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이요, 걱정. 왜 그러냐면 잠깐만, 이런 일도 해? 저런 일도 해? 저거 내가 예전에 했던 일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실업자가 되는 건가? 큰일 났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걱정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더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물이 있네요. 제가 물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목이 말라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잘하죠? 엄청 잘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물병을 보지 않고 짚고 있어요. 보지 않고 내려놓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시죠? 이게 로봇에서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뭐냐면 로봇이 물병을 짚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봐야 됩니다. 봐서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곳까지 손이 닿으려면 각 관절의 모터가 몇 도로 가야 되는지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값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측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로봇들은 움직이는데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다파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인간들이 하는 방식대로 일을 해야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구나. 공장에서 일하듯이 보고 확인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일일이 움직였다가는 인간들 세상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들이 하듯이 로봇들을 완전히 뒤바꿔서 제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하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물병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보지도 않고. 힘입니다. 촉각, 힘. 이런 걸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사실 보고 일하고 듣고 일하는 것 같지만 몸이 일하는 거는 느끼면서 일합니다. 근육에서 올라오는 힘, 촉각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인간들과 서로 안전하게 거리를 지키면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안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로봇도 그렇게 변했어요.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를 통해서. 그러면 왜 예전에는 로봇들을 공장에 가둬놓고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겠을까요? 그거는 안전하게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어요. 로봇이 막 움직일 때 옛날에는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하루 24시간 계속 똑같은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요.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간들이 가지 마라 라고 법으로 정해놓는 거였어요. 그렇게 우린 살아왔던 겁니다. 늑대가 사람들 무니까 우리에다 가둬놓고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 거랑 똑같은 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로봇들이 바뀌었다고요. 힘을 느낀다고요. 힘을 느끼게 바꿨어요. 힘을 기반으로 인간처럼 그렇게 힘을 느끼면서 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부터. 그러면 법이 무색해지죠. 그래서 허락된 로봇에 한해서 인간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구미 선진국들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에서 먼저 바꾸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2018년에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부터 우리 주변에서 하나 둘씩 로봇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맥락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로봇들과 같이 사는 거는 영화 속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실제로 써보니까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발견됩니다. 모라백의 역설이 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이 잘하는 일은 로봇이 못한다. 로봇은 인간들이 어려워하고 못하는 일만 잘한다 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게 로봇의 특징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죠. 그런데 진짜로 로봇과 인간이 같이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로봇들이 인간에 비해서 잘하고 못하고가 확실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못하는 건 엄청 잘해요. 우린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런 것도 해? 난 못하는데. 어떡해. 근데 원래 로봇은 인간들이 못하는 걸 잘해요. 우리가 3D라고 불리우는 업종들 있잖아요. 왜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뭐 더럽고 뭐 이런 것들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로봇들은 잘하는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못하는 건데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걔는 그것만 한다고요. 오히려 인간들이 잘하는 것은 못해요. 그건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로봇 만드는 사람들은 알아요. 인간들이 잘하는 거는 로봇들이 못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안 시켜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보질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치킨 튀기는 로봇입니다. 치킨을 이렇게 튀겨요. 근데 정말 잘 튀겨요. 인간들은요, 좀 튀기다가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다 했다고 막 하는데 얘는 그냥 될 때까지 완벽하게 튀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 딱 맞춰갖고 온도도 딱 맞추고 그러니까 더 잘할 수밖에 없죠. 인간들이 못하는 건 잘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이 1인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특히 코로나 때, 이 치킨 튀기는 로봇이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왜냐면요, 치킨집을 운영해 보시면은 느끼실 것 같은데, 치킨 튀기는 일은 되게 위험하고, 뭐 몸에도 안 좋은 것 같고, 뭐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응대하랴, 맥주 따라드리랴, 또 뭐 계산하랴, 이런데 갑자기 또 치킨 튀기려고 장갑 끼고 막 하면은 배달 주문 오고, 아이고, 그거 다 혼자 못해요. 의욕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다가도 결국엔 못하고 가족들이 다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참여를 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불리우는 그 단기직, 이거로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더라도 오래 못해요. 한 달 동안 막 그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전화했는데 안 나타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힘들죠. 이때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로봇 한 대 들여놓으시죠. 이거 정부 허락받은 로봇이고요. 이거요, 한 1년 인건비 정도면 들여놓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는 사람들 많겠죠. 그것만 있어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안 나와도 되고, 그리고 나 혼자서 열심히 이 집을 운영할 수 있다. 사실은 그 치킨집은 로봇이 없었으면 망했을 수도 있어요. 안 돼서. 사람도 없고 안 돼서. 근데 로봇이 있음으로써 치킨집 주인분의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게 필드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로봇이 같이 협업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로봇 시대가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로봇 혼자서 알아서 잘해요가 아니라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더 잘해낼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로봇이 힘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랑 안전하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대 로봇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제는 늑대가 옵니다. 이때 모라백의 역사를 잘 염두에 두시고요. 어떻게 로봇을 사용할지 생각을 누군가가 해낸다면 그거는 새로운 산업이 될 겁니다. 로봇을 가지고 치킨을 튀기는 일이 아니라 손님 응대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나는 치킨을 튀길게, 로봇 너는 손님 응대를 해라. 이러면은 완전히 모라백의 역사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건 싫건 로봇은 우리 곁에서 많은 일을 해낼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고 이 기회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생각해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로봇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 국영수과 암기 과목이 아닌,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더 자기가 더 잘하는 것을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한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내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조금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날 겁니다. 로봇이 나타날 세상, 우리 같이 준비하면 더 좋은 세상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